2020년 1월 11일 서울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시작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다짐 하나쯤은 하시잖아요. 제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정리정돈인데 그래서 연초에 서재를 한번 싹 뒤집어 엎었거든요. 몇 년간 읽지도 않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던 책들 그거 정리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아, 그거 정말 공감되네요. 근데 그 정리정돈이라는 게 비단 개인의 공간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죠. 기업에게는 그 정리정돈이 생존이랑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창고에 몇 년째 잠자고 있는 물건들은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돈을 계속해서 빨아먹는, 뭐랄까, 흡혈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기업의 정리정돈 그리고 흡혈귀라니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저희가 벌써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됐네요. 매번 이렇게 새로운 직무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게 참 즐거운데 오늘은 특히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직무가 바로 그 기업의 정리정돈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NCS 능력 단위 기준으로 자재 운영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재 관리라고 하면 그냥 창고에서 물건 수량 세고, 입고, 출고, 기록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는데요. 오늘은 그게 얼마나 큰 오해인지, 이 직무가 실제로는 얼마나 전략적이고 역동적인 일인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는가를 넘어서 왜 그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 지식을 어떻게 나의 무기로 만들 수 있을지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합격을 부르는 답변의 재료를, 또 현직에 계신 분들에게는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통찰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기업의 정리정돈이 실패한 상황, 그러니까 창고에 팔리지 않는 물건이 먼지만 쌓인 채 계속 늘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요. 이걸 업계에서는 장기재고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이건 모든 제조업체의 영원한 숙제 같은 거고요. 그렇죠. 영원한 숙제이자 아주 골칫거리죠. 이 장기 재고가 무서운 이유는요, 단순히 안 팔리는 물건, 여기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살아있는 위협이에요. 보통 장기 재고가 왜 생기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수요 예측 실패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훑어보니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조직 내부의 문제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는 어떻게 보면 결과일 뿐이고요.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서에서는 경쟁사를 이겨야 하니까 수십 가지 색상과 옵션을 가진 신제품 라인업을 기획해요. 소위 구색 맞추기죠. 아, 네네. 하지만 생산부서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옵션들을 모두 예측해서 자재를 준비하고 생산 라인을 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결국 잘 팔리는 몇몇 모델만 팔려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창고에서 장기 재고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부서 간의 목표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군요. 마케팅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생산은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그 사이에서 조율이 실패한 결과물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장기 재고는 단순한 재고 관리의 실패가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이자 전사적 전략의 부재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기업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첫째는 현금 흐름의 경색입니다. 근데 재고는 자산으로 잡히지 않나요? 왜 현금 흐름에 문제가 되는 거죠? 회계상으로는 자산이 맞죠. 하지만 팔리기 전까지는 그저 돈이 묶여있는 쇳덩어리나 플라스틱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 재고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원자재 비용, 인건비, 공장 운영비는 전부 현금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 현금이 창고에 잠자고 있으니 정작 신제품 개발이나 설비 투자처럼 미래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 쓸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피가 돌아야 사는 것처럼 기업은 돈이 돌아야 하거든요. 재고라는 이름의 동맥경화군요.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즉 관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재고는요,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들어요. 창고 임대료, 온도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세, 도난이나 파손을 막기 위한 보험료와 보안 비용,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인력의 월급까지. 팔리지도 않는 물건이 매달 꼬박꼬박 돈을 잡아먹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는 떨어지는데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장기 제고, 이걸 어떻게 퇴치해야 할까요? 그냥 헐값에 다 팔아버리거나 심하면 폐기해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현명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몇 가지 전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고 처리 전문 업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B2B 스토어, 리퍼브 마켓, 해외 수출 등 우리 회사가 갖지 못한 유통 채널을 가진 업체들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거죠. 아, 그런 전문 업체들이 있죠. 근데 우리 회사의 소중한 제품을 그렇게 넘겨버리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아, 저 브랜드는 맨날 재고 떨이만 하더라. 약간 이런 인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브랜드의 공식 온라인몰이나 백화점 매장 근처에서는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 제한 조항을 걸 수 있고요. 아니면 브랜드를 노출하지 않고 판매하는 화이트 라벨 방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서 재고를 현금화하는 아주 똑똑한 줄다리기가 필요한 거죠. 단순히 재고를 넘기는 게 아니라 브랜드 관리까지 고려한 고도의 협상이군요.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좀 더 창의적인 접근인데요. 재고의 재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재고로 남은 부품이나 원자재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자동차 회사가 구형 세단 모델의 헤드라이트 재고가 대량으로 남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이걸 그냥 폐기하는 대신에 약간의 디자인 변경을 거쳐서 새로 출시하는 보급형 SUV 모델에 적용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기발한데요. 원가 절감 효과도 엄청나겠어요. 그렇죠. R&D 부서와 생산, 마케팅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만 있다면 버려질 뻔한 부품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보다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예방입니다. 애초에 장기 재고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죠. 아,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잘 팔릴 것 같다고 무작정 많이 만드는 예측 기반 생산에서 주문이 들어온 만큼만 만드는 주문 기반 생산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장기 재고 처리는 수술이라면 재고 관리 시스템 개선은 건강 관리 인삼이죠. 수술과 건강관리. 명확한 비유네요. 그런데 이 모든 의사결정, 그러니까 재고를 외부에 팔지, 재활용할지, 아니면 시스템을 뜯어고칠지, 이걸 자재관리팀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부서 간 충돌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건 거의 전사적인 협력이 필요한 프로젝트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재 운영 관리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커뮤니케이션과 협상 능력을 꼽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해야 하거든요. 가상의 장기재고처리위원회가 열렸다고 상상해보면 재밌겠네요. 어떤 부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아주 좋은 상상이네요.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한번 그려보죠. 우선 생산부서 팀장이 앉아있겠죠. 그들은 이 재고가 왜, 언제, 얼마나 쌓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산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생산 계획 조정을 제안할 겁니다. 그 옆에는 아무래도 재무부서 사람이 앉아있겠군요. 맞습니다. 재무팀은 아주 냉정하게 숫자로 이야기하겠죠. 이 재고의 현재 장부상 가치는 얼마인데 80% 할인해서 팔면 손실이 얼마고 폐기하면 비용이 얼마다. 하지만 기부를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이만큼이니 실질적인 손실은 줄어든다와 같이 각 시나리오별 재무적 유불리를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도울 겁니다. 돈 문제니까 가장 발언권이 셀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마케팅 부서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장과 고객을 바라보면서 지금 무리하게 할인 판매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신제품 구매 시 증정품으로 활용하는 프로모션은 어떨까요? 와 같은 아이디어를 낼 겁니다. 오, 각 부서의 관점이 정말 뚜렷하게 다르네요. 마지막으로 또 누가 있을까요? 요즘 가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부서죠. 환경 및 CSR 부서입니다. 이들은 단순 폐기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ESG 평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거나 분해하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혹은 필요한 사회단체에 기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입니다. 라고 주장할 겁니다. 자재관리 담당자는 바로 이 모든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지휘자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와, 정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네요. 단순히 엑셀만 잘 다루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정치력과 협상력까지 필요한 직무군요. 자, 그럼 이 지식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면접 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장기 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질문은 거의 단골 질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할인 판매를 해서 빨리 처분하겠습니다. 또는 원인을 분석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단답형 답변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차원이 다른 답변을 할 수 있어야죠. 합격을 부르는 모범 답안 한번 들려주시죠. 네, 이렇게 한번 구조를 짜보는 겁니다. 먼저 해당 장기 재고의 발생 원인이 수요 예측의 문제인지, 생산 과정의 문제인지, 혹은 마케팅 전략의 문제였는지 데이터에 기반해서 근본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그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크로스 펑셔널 팀, 즉 다기능 팀 구성을 제안하겠습니다. 오, 시작부터 다르네요. 내가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팀을 꾸려서 해결하겠다는 접근이네요. 그렇죠. 그 팀에는 방금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재무, 마케팅, 생산, CSR 담당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어필하는 겁니다. 재무팀과는 처리 방안별 손익 분석을, 마케팅팀과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프로모션 방안을, 생산팀과는 재발 방지 대책을, 그리고 CSR팀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부나 재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적 손실 최소화와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거죠. 와, 이건 그냥 신입사원의 포부가 아니라 고위 경력직 프로젝트 매니저의 답변 수준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전략적 사고까지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답변이네요. 여기서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한마디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바로 외부 파트너십에 대한 언급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갖지 못한 전문 유통망을 가진 외부 재고관리 전문 업체나 친환경 폐기 기술을 가진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덧붙이면 시야가 회사 내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외부 자원까지 활용할 줄 아는 넓은 시각을 가진 인재라는 인상을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데요. 그럼 이미 현업에 계신 분들을 위한 실무 팁도 하나 주신다면요? 현직자분들께는 주기적인 재고 건강검진 시스템을 만들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장기 재고는 이미 병이 깊어진 상태예요. 병이 깊어지기 전에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창고에 머물고 있는 주의 재고, 6개월 이상 된 위험 재고,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각 등급별로 자동 경보 및 처리 프로토콜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재 관리는 불이 났을 때 끄는 소방수가 아니라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화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방화관리인, 그 역할이 자재 운영 관리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이 직무는 정말 기업의 혈액순환을 책임지는 심장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고라는 혈액이 막히지 않게 하고 온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자원을 제때 공급하는 아주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한 일이네요. 맞습니다. 내 눈앞의 자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재 하나가 회사의 재무와 마케팅, 그리고 사회적 평판에까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원의 낭비를 막고 부서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전체의 파일을 키우는 것. 그게 바로 이 직무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하나의 직무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됐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은 재고가 너무 많을 때, 즉 과잉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겪었던 글로벌 공급망 대란처럼 만약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핵심 자재가 부족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산 라인이 멈추고 고객과의 납기 약속을 어기고 회사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죠. 이 결품이라는 부족의 위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신다면 자재 운영 관리라는 직무의 또 다른 절반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직무의 모든 것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직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